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경매가 왜 중요한가요? 2025년도는 정말 경매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월 달부터 시작된 계속된 규제 속에서 경매 많이 살 길이다. 다들 그걸 알고 있는 듯이 경매 법정에 정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15일 규제는요, 무주택자들만 경매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끔 완전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서울에서 내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집을 다 팔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경쟁자들이 정말 반의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제가 남부법원 갔다 왔는데요. 남부법원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선수들만 왔고요. 무주택 카드가 있는 사람들만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낙찰가율이 자그마치 40%대. 제가 지금 17년째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50% 미만의 낙찰가율이 많은 물건을 보는 때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올 초보다 낙찰가가 같은 단지인데 3층은 올 초에 빌라 같은 경우에요. 2억 5천이었는데요. 요번에 지난주에 1억 4천에 낙찰됐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에만 해도 한 80%의 낙찰이 되던 게 지금은 40%대. 이번 겨울은 아마 이 상황이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카드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고 덕분에 또 풍선 효과가 경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찰을 직접 가셨다고 하는데 왜 가신 거예요? 제가 경매 법정은 자주 가는데요. 제 명의로 된 물건이 많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거는 진짜 한 2년 만에 입찰을 한 것 같아요. 주택을 더 이상 보유하는 거는 곤란하고요. 계속 토지로 입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주거용 물건에 입찰을 했습니다. 물론 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딸이 이제 29살이거든요. 아직 무주택이에요. 한번 입찰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금방 시들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겨울은 제가 놓고 볼 수가 없어서 무주택 카드가 있는 딸에게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감 도장을 만들고요. 인감 증명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감 증명서 줘야 돼 그랬더니 그제서야 인감 도장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20대, 30대이신 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많고요. 부동산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부동산 경험이 있는 50대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 기회를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무주택 카드를 쓸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낙찰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주택 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아니죠. 세 가지 선택권이 있네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현금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낙찰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이 팔고 더 좋은 입지로 내 집 마련하려고 경매 시장에 오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가진 자금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데 그냥 무주택이기만 해요. 그러면 낙찰받고 바로 팔아서 3천만 원을 버실 수가 있어요. 왜 3천만 원이냐? 실은 얼마 전에 제가 입찰을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5천만 원 저렴하게 입찰을 했는데 저보다 1천만 원 더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4천만 원을 벌었겠죠. 근데 그 물건은 워낙에 저렴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다른 물건들도 일반적으로 낙찰받고 바로 단기 매도해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매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누구나 다 매매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전 지역이 다 규제 지역이 되면서 규제 지역 내에서 매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집이 없어야 된다는 그 규정이 갑자기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있던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서울 4개구만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고 집이 없으신 분이나 하나 있으신 분이나 누구나 다 단기 매매로 매매 사업을 해서 세금을 조금만 내고도 수익을 낼 수 있었죠. 근데 이게 바뀌었죠.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법정에서 다 빠져나가고 무주택이신 분들만 경매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많이 줄었고요. 제가 경매 17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물건이 쏟아져 나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2010년도 이때쯤에 그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3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낙찰받고 매도 안 되거나 안 좋은 물건 아닌가요? 물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게 아니고요.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수적으로 일단 많습니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전세 사기 사건 물건들이 경매를 통해서 정상 물건이 되어 가고 있어요. 경매를 통하면 일반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다 팔리는 건 아니고요. 팔리는 물건들은 따로 있어요. 저희 멤버님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파시는 중개사님도 따로 계세요. 잘 파시는 중개사님과 또 대화를 하면서 얼마에 어떤 물건이 팔리고 있는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억 2천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있고요. 2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얼마에 낙찰을 받아요? 1억 6천에 낙찰을 받아서 2억에 파는 거. 요거는 아주 노멀합니다. 얼마 남아요? 한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남게 되죠. 왜냐하면 세금이 한 15%거든요. 1년에 몇 건 정도 할 수 있어요? 많으신 분들은 1년에 4건까지 하세요. 아, 그러면 연봉만큼 버는 거네요? 4건 정도 하면 1억 정도는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게 하셔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죠. 그런데 물건을 하나를 해서 팔고사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셔도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가 있어요. 다지마미님이 지난주에 잔금 받으셨는데요. 2년 전에 수원에 낡은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게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 1억에 낙찰받은 물건을 지금 1억 7천에 매도를 하셨거든요. 세금 다 떼고 뭐 인테리어 하는 거 다 떼고도 5천만 원 넘게 수익이 났죠. 그 동안에 월세도 받으셨고요. 이거는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고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1년 내내 팔고 사고 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낙찰받고 임대 줬다가 2년 후에 일반 과세로 파셔도 됩니다. 사업자 안 내도 되고요. 나는 좀 부지런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낙찰을 받고 바로 매도하실 수 있는데요. 빠르게는 등기 나오는 날 계약하시고 또 잔금도 바로 다음 주에 받으신 멤버님들도 계세요. 입찰하려고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찰을 하기 위해서 물건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물건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 알려드리고 제가 찾은 물건 리스트들을 보여드려요. 이렇게 물건 찾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찾는 거예요. 저랑 같이 연습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경매 저랑 수업 시작하고 2주 만에 낙찰을 받으신 멤버님도 계세요. 이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하세요. 가세요. 입찰가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좋아요.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여기는 거래가 없어요. 안 돼요. 이 상담들을 다 이메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또 급하게 또 오늘 입찰하시는 멤버님들이 계셔서 제가 또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근데 믿고 의지할 때가 필요하시다고 해요. 직접 선택한 물건이 과연 최선의 물건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갭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경매로 갭 투자가 안 되나요?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잔금 납부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임차인을 들이시면 되는데 임차인을 드릴 때 보통 우리가 낙찰을 굉장히 저렴하게 받는 경우들에는요. 전세가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기도 해요.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면 전세만 나도 내 돈이 거슬러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번에 낙찰받은 분이 1억 6천에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 물건 전세가가 2억 1천이에요. 전세만 나도 5천만 원이 다시 거슬러 나오게 되고요. 그 물건으로 다음 물건을 그 자금으로 다음 물건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멤버님 중에서 행복주택에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하겠다라고 아예 내 집 마련을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3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까. 근데 경매로 소액이라도 벌려고 저한테 오셨는데요. 제가 내 집 마련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면 행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무 대책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안락함 때문에 계속 거기에 머물다가는
점점 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거잖아요. 소액으로 단기 매도하는 것보다 일단 내 집 마련 먼저 하고 그리고 단기 매도하는 거를 하시라고 권해드렸고요. 이분이 결국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하셨어요. 낙찰을 받을 때부터 한 4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았고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매도를 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금액만큼 된 거죠. 1억 4천에 받았는데 지금 이 물건이 한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저는 평생 내 집 마련 못할 줄 알았는데 경매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탈탈 가진 돈 다 털어서 내 집 마련 하고 나니까 전 이제 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요. 한 번 성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 모으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상하게 또 연봉도 오르고 또 금세 1,000만 원을 모아서 두 번째쯤 낙찰 받았고요. 단기 매도해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었어요. 이제 발을 디디신 거죠. 인생의 전환점이 딱 달라진 거예요. 어디에도 기댈 데 없고 내 건 내가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경매로 시작하시기 추천드려요.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 할 수 있고요. 작은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경매를 알게 되면 부동산이 굉장히 쉬워져요. 일반 매매는 사실 저희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매매하시려면 등기부등본도 봐야 되고 또 뭐 권리관계나 계약관계단 다 보셔야 되는데 경매에서는 그게 다 기본이에요. 경매로 부동산을 시작하시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크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데 경매는 시작이 좀 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높은 허들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경매를 시작을 하시면 이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도요. 경매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세요. 그러면 경매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경매를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제가 세상에서 경매를 가장 쉽고 따뜻하게 알려드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무료 강의를 해요. 무료 강의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오셔서 경매 저랑 같이 시작해요.